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도 상승으로 종가 형성한 만큼 오늘장 개별 종목의 강세를 기대해도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강도가 조금 아쉽다 보니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제목부터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조금씩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뭐 사실 뭐 바닥을 뭐 논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근데 어제 모처럼 빨간불을 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조마조마하셨을 것도 이러다 확 쏟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후 들어 확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이제 상승폭을 조금씩 이제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그래도 올라서 끝나겠구나 이런 좀 안도감을 좀 가졌고,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좀 편안한 아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기는 한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좀 투매는 참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는데, 참아내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좀 제가 좀 깊은 경의를 표할게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잘하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한 번씩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바닥이 잡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이 잡힌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이 어제 하루의 반등에 충분히 숨어 있었다. 요걸 이제 전제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종가 기준이죠. 하루 만에 2,400포인트를 뭐 회복을 했고, 자,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하나 좀 맞아 들어가긴 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말미에 그 외국인들의 그 파생 시장의 포지션을 좀 보면서 오늘 좀 외국인이 뭐 작정하고 선물 땡기면은 지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어제 일단 그건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조금 감이 좀 사는 것 같아서 좀 네. 다행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00이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나리오를 잡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요 이제 2,400포인트 구간에서 일단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일단 전제로 좀 두자.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제 하루만 가지고 바닥을 쳤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 바로 이제 뭐 급반등은 안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져주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매물대를 형성시켜주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매를 참으신 분들이 이제 보상을 좀 이제 받으실 좀 타이밍이 이제 좀 와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건 뭐 약간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투매를 참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자, 뭐 최근에 이제 근래에 이제 이 사례는 아직은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그 지수가 한 달에 35% 이렇게 폭락을 할 때 투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작용들이 발생을 하냐면, 투매를 했다. 근데 지수가 더 빠졌다. 물론 안도감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팔기는 잘했다라고 이제 며칠 정도 안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사시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미 공포심에 한번 투매를 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은 느끼실지언정 내가 다시 저점을 잡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이제 심리적인 전환이 잘 안 되십니다. 안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투매한 지점 위로 이제 올라와도 대체로 좀 못 사세요. 왜냐하면 그 어떤 투매하는 그 심리가 워낙에 어떤 극단적인 트라우마에 어떤 가까운 심리이기 때문에 거의 못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진입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거의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만치 올라와서 그렇게 횡보할 때 이제 이때야 이제 재진입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런데 투매를 만약에 참으셨다면은요, 리바운딩은 거의 다 보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 내가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발이 벌써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매 심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는 어떻게든 이렇게 홧김에 하실 수는 있는데 다시 이제 주식을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리적 저항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투매보다는 일단 참아내는 쪽이 결국엔 반등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좀 참아주셨다는 거 굉장히 저는 좀 잘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자 그러면 하루짜리 반등인데 너 왜 김치국 마시려고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죠. 그럼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이제 해야지만 또 우리가 반등이 나온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제 어제 하루의 시장이 충분히 전 힌트를 주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한 3개만 볼게요. 자, 이게 코스피, 전기전자. 자,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 구간대에서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저가 매수세가 시세를 이끌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빠지면 사겠다 정도인 거지 내가 사서 올리겠다의 그런 이제 성격은 분명히 아닐 테니까요. 근데 어제도 사실 이제 그런 작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8,000원이 뭐 위협받고 이럴 때는 뭐 이제 많이 사지만 뭐 이제 뭐 막판에 뭐 이렇게 뭐 가격 관리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근데 기관들도 저가 매수 정도이지 이제 끌어다가 이제 땡기는 건 아니고 어제 전기전자가 코스피가 0.75% 올랐는데 이제 강보합 정도에 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같이 보자면 하방 경직은 나올 겁니다. 예, 하방 경직 스마트머니 때문에. 그런데 당장에 빠른 반등이 나오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한다면 일단 IT 주도의 좀 반등장이 아닐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니까 IT는 적어도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에서 다음을 좀 도모할 수 있다. 그럼 다음이란 게 뭐냐? 지금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뭐 난관, 특히 주가가 제일 난관이긴 하지만 일단 좀 DDR5로의 어떤 전환이 지금 인텔 쪽에서 사파이어 FPGA 좀 출시에 네. 지원하면서 좀 요런 이제 이연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좀 유럽을 좀 이제 순방을 하면서 뭔가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또 가시화되려면 역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당장의 시장의 반등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 여기서 더 하락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당장의 반등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밑에서 이제 받아주는 정도의 그런 작용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쪽의 업종 2개만 볼게요. 요 앞에 무슨 종목 그 코너에도 이제 그 자동차주가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기아 나왔죠. 예, 이게 코스피 운수장비 업종인데 어제 운수장비 업종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2.19% 올랐어요. 코스피가 0.75%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아도 한번 뭐 볼게요. 기아도 어제 2.3%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률을 훨씬 더 상회를 이제 했죠. 자, 어제 운수장비 업종을 보게 되면 사실 시세는 조선주가 더 강했어요. 조선주가 훨씬 더 강했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쪽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 최근에 낙폭이 좀 이제 많이 과했던 이유는 물론 시장 하락도 있었지만 일단 그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또 개별 좀 악재가 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낙폭이 더 과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멘텀이 일단 좀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자동차 쪽이.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과 상관없이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물론 현대차에 대한 어떤 애틋함도 표현한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좀 타이밍은 올 것이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두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대기아차의 지금 그 이 친환경차 지금 그 글로벌 점유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친환경차 점유율 뭐 2위 테슬라 다음에 지금 랭크돼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8% 정도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걸 가지고도 이제 이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코멘트를 한 것도 있어요. 네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아까 마켓세븐에서 다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제 글로벌 지금 친환경차 점유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 요거 이제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지금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을 추진하다가 이제 철회한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좀 모르긴 몰라도 이제 하반기는 뭐 좀 아닐 것 같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상장을 좀 재추진하면서 다시요. 다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좀 이제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본다고 하면 좀 기능업으로 본다면 자동차 쪽은 저는 뭐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입니다, 사실은요. 예. 바이오요? 예, 의약품. 요거 볼게요. 코스피 의약품이 어제 이제 1% 올랐고,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상회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 6월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바이오는 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시장이 고꾸라지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자,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안 빠지고 버텨버린다. 그죠? 이건 뭐냐면 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급락해서 일단 내려는 가겠는데, 요 며칠 굉장히 극악무도한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갈 테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보자면, 물론 이제 개별 이슈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큰 종목 중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자, 코스피가 바닥을 딛기도 전에 미리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모멘텀은 6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좀 올라갈 만한 좀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시장 급락 때문에 잠시 이제 그 시세가 좀 이연됐다. 저는 요런 판단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차 바이오는 또 이제 두 가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나 우려다 뭐다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지금 사실 친환경차의 어떤 슈퍼사이클은 사실 그 경기의 그것을 좀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년 전, 더 10년 전이 훨씬 넘었죠. 스마트폰이 처음에 이제 태동을 해서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그런 이제 그 쟁탈전이 일어났을 때 사실 굉장한 어떤 이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경기가 상관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그냥 가는 그런 이제. 지금도 사실 자동차 시장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믿어본다면은 역시 이제 자동차 쪽은 괜찮아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네. 의약품은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완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임상이 되게 활발해지니까. 왜냐면 모집 환자 수를 이제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빠른 쪽은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임상 결과들을 바이오 USA 같은 데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와의 어떤 상관계수가 좀 낮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요 이제 두 섹터가 바닥을 딛고서 이제 올라올 때는 확실히 앞장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김칫국을 좀 마셔볼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면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김칫국을 마시는 이유를 이제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표 하나를 보여주시면 다음 주가 좀 아마 우크라이나 문제 좀 이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열리고요. 또 29, 30일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에서 열립니다. 네, 그렇죠. 왜 만날까요? 우리에게 이슈를 안겨주기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크라이나 문제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들이 만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일련의 어떤 기류가 우크라이나한테 너 이제 좀 할만치 했으니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우세요. 특히 독일, 프랑스가 좀 그런 스탠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독일, 프랑스가 지금 러시아의 좀 가스 의존도가 좀 굉장히 큰 나라죠. 근데 지금 여름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름 접어드니까 지금은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게 되면은 또 다시 겨울이 문제가 문제다라고 하더라고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날이 추워지기 전에 어떻게든 좀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어떤 속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 지금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어떤 우리 시장의 이 어떤 모든 근원이 인플레이션이라고는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던 원인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 각국 정상들이 어떠한 좀 이제 일치된 의견으로 성명을 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성명을 낸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계속 지지한다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네. 우리는 그냥 이제 평화를 원한다라는 성명이 나올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 정상회담들을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휴전 논의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대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사실은 우리 시장의 중대한 어떤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어떤 이제 좀 이제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쪽의 방향이 제시가 된다면, 그럼 당장 이제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조절될 수 있는 것이고,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공급망으로 인해서 뭐 유가나 곡물 가격이 많이 지금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반락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고생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굴레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뭐 아직은 뭐 제가 쓰는 뭐 소설의 단계이긴 하죠. 네. 뭐 저 관련해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식견이 풍부하신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이제 저도 앞으로 좀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좀 들어볼 생각이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좀 저 이슈가 이벤트가 저는 뭔가 좀 시장의 어떤 좀 분수령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국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잘 참아 오셨는데 뭐 오늘 시장 글쎄 뭐 아침은 좀 괜찮겠지만 또 오후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직은 좀 그렇죠.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인데 일단 뭐 또 슬기롭게 또 극복을 하시고 아까도 제가 이제 투매를 하면은 어떤 작용이 있는지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바닥이 다져져서 비로소 시장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쪽에 좀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는 네. 그런 스탠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핵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명분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심스럽지 않을까 정말 다음 한 주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다음 주가 이제 그렇게 크게 준비된 만큼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그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누리호였잖아요. 네. 누리호가 상방을 오늘 열어줄까요? 어제 누리호가 최종적으로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이게 참 좋은 소식이구나 해서 관련 종목의 좀 시간의 동향을 보니까는 오히려 재료가 소멸됐는지 좀 하락 쪽인 거예요. 이게 재료 소멸 쪽으로 가고 그래서 있나 이제 보군요. 막상 오늘은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근데 누리호는 약간 좀 일단 시장 전체보다는 약간 작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요거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저희 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